충북 보은에 있는 우당고택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고택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고택이고요. 꽃길 따라 역사 여행에서는 문화재를 배우면 역사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현재 구독자와 함께하는 답사 여행을 매월 1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클릭하시고 현재 진행형인 답사 영상에서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요. 요 우당고택에 편액이 걸려 있는 현재 모습이 대문이죠. 대문인데 가운데가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요런 대문을 소슬대문이라고 해요. 소슬대문, 가운데가 올라가 있죠. 소슬대문이라고 하는데, 소슬대문의 특성은 일반 서민들의 집보다는 문이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가운데가 올라가 있는 이유가 대감들이, 또 지체 높은 사람들이 밖에서 퇴청을 할 때 말을 타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 말을 타고 오게 되면 말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운데만 높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구한말 시대에 가까워지면 인력거 중에 가운데만 바퀴가 달리고 양쪽으로는 사람이 손잡이를 잡고 밀고 가는 외발 인력거가 있어요. 초헌이라고 하거든요. 그 초헌이 지나가도록,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만 여기 가운데에 지금 여기 이제 문지방이 있잖아요. 요 가운데가 홈이 파져 있거든요. 홈이 파져 있어서 대감들이 퇴청을 하게 되면 초헌을 타고 이 가운데로 바퀴가 지나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대문을 가운데만 이렇게 높여놨습니다. 이런 대문을 소슬대문이라고 합니다. 우당고택에 오면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남아있고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안치에 들어가면 대들보가 밖으로 튀어나온 그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속리산 법주사 촬영을 하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서 안쪽 산악체는 지금 방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두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당고택의 소슬대문 봤고요. 이쪽에 선정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여기 우측에 남원 선정훈 선생 공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정훈 선생의 공덕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지금 언뜻 봐도 근래에 했죠. 비석이 지금 멋지게는 만들어 놨지만 기계로 제작을 했고, 근래에, 근대죠. 근래에 이제 만드는 것 같죠.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요 철비입니다. 위에 비석의 머리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비석의 이수 머리 모양을 그대로 형태를 따서 지금 철비를 만들어 놨는데, 이 철비가 조선 후기 그리고 근대 구한말 시기 때까지 전국에 철비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똑같이 비석인데, 비석은 거꾸로, 비석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석비죠. 돌로 만든 비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철비란 말이에요. 철로 만든 비석인데, 지금 전국에 이 비석이 약 10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일정 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철, 당간지주에 철당간지주까지도 가져갔잖아요. 절집에 있는 동종들도 공출 대상이 1호였지만, 이런 철비가 공출 대상의 1호였고, 공출 대상의 1호이다 보니까 고물상들이 이런 철비들을 가져다가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국에 한 100여 개만 남고 다 흔적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전 비서 향 선공, 공은 이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남자 직책
남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선, 영홍, 시해비네요. 철비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앉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해비의 유래. 남헌 선정훈 선생의 아버지이신 전 비서향영홍공이 소작 농민에게 논밭을 나눠주어 은혜를 베풀고 이 농지에 대한 세금도 몸소 부담하니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곡수가 크게 경감하여 곡물에 대한 세금이 경감해서 이분들이 세금을 경감받으니까 이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시해비를 만들었는데, 임술년 1922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두원, 점암, 남양, 남면 등 4계면 소작 농민들이 뜻을 모아 비를 세운 것이 비문의 내용이다. 임술년이면은 1922년도니까 임술년이면은 우리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있죠. 임술 농민봉기. 이게 이제 홍경래연안이나 진주밀란이나 임술 농민봉기나 이때가 같은 임술년이에요. 1922년에 한 갑자를 빼면 60년을 빼면 되죠. 1922년에서 60년을 빼면 1862년 임술년에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때예요.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가 안핵사로 내려가서 삼정청이 세워지고,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가 안핵사로 내려가죠. 그래서 밀란을 수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60년을 빼서 1862년이니까 철종 때가 되겠습니다. 철종 때, 그때 이후로 60년 후에는 이렇게 이분은, 남은 선정훈 선생은 오히려 소작농들에게 땅도 나눠주고 또 세금도 몸소 자기가 부담해서 농민들을 잘 보살폈다. 여기에 비를 보면 이 철비가 두원면 국도변에 영원히 보존하려고 세웠던 희귀한 이 철비는 국가적인 도로 확장 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옮겨야 하기에 본손들이, 이 선정훈 선생들의 자손들이 이곳을 옮겨왔다는 거예요. 충북 보은군 외송리면 하계리에 있는 아번님, 그때 당시에는 아버님을 아번이라고 읽었네요. 아번님 처흠 공효열 각 옆으로 이건하여 공의 은덕을 추모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2004년에 이 비를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전남 고흥군에 비가 있었어요. 전남 고흥군에 1922년도에 이게 만들어져서 세워 있었던 것을, 요 돌만 지금 새로운 거예요. 요 비석은 이전 거 1922년도에 세워졌던 거고, 요 부분만 새로 옮겨오면서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자손들이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이거나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임술년 한갑자 전인 60년 전 1862년이 철종 때는 같은 임술년이라도 그때는 농민들을 핍박하던 시기였고, 또 60년 후에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과, 또 우리나라 전국에 약 100여 개가 남아 있지만 우당고택의 전 비서향선공 영홍 시해비, 이분이 선덕을 베풀어서 자손들과 주변 4개 면에서 면민들이 이 사람에게 공덕을 취하하는 이런 철비를 세워놨다. 그리고 이런 철비가 지금까지도 문화재로 이렇게 남아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당고택에 오시게 되면은요, 꼭 이 철비를 공부를 하시고요. 제 설명을 영상으로 이렇게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은 혹시 우당고택에 오시게 되면 우당고택의 아름다운 건물, 고건물을 보시기도 하고 철비에 대한 유래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 설명 때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송이 목록에서 구독자와 함께하는 답사 여행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